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턱 밑까지 올라가 수도 점령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나오는데요. 불과 몇 시간 안에 수도가 함락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들 전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사상자만 453명 네.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러시아군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키예프 함락이 거의 목전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본래 당초 얘기했던 평화 유지 목적으로 분리 독립시킨 그 지역만 국한하는 인상을 줬다가 예. 사실 본인은 아마 다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또 동부 그리고 크림반도가 있는 남부 이 세 측면을 통해서 지금 키예프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지금 진군을 할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의 이제 수비군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지인데 그 전망은 조금 지금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군사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또 이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속내도 좀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탈나치와 탈군사화 이게 목표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말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지금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 친러 정부를 세우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게 첫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친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배를 통해서 아마 이제 서방과 이제 대립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옛날처럼 소련이 무너질 때 마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거를 강탈당했다든지 또는 친러 지도자가 민주화 시위에 의해서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전복은 물론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토라든가 서방에 대해서 보다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주변에서 불란서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당장은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조지아 사태 났을 때도 사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를 좀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탈나치화를 천명하면서 작전을 명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푸틴 대통령을 두고 제2의 히틀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평가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전격적으로 특히 인종 말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으로 가는 그 길에 초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체코에 있는 독일 거주인들을 체코 정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일 게르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식으로 공격의 빌미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happen to be 우연치 않게도 하여간 푸틴 대통령도 화요일 날 이런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거주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인종 내지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난을 받는데 결국은 이런 발언의 이제 저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도 중요하고 이제 군사적인 억제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내용도 좀 여쭤보죠. 앞서 이제 수비령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이 좀 꽤 네. 차이가 나나 보죠. 네, 아이고 뭐 전체적인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야 엄청난 차이죠. 예. 예, 그 국방비 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제 군사력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한 60, 70%의 정예군을 예. 한 19만에서 20만을 지금 세 면에서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숫자로는 20만인데 뭐 서방으로부터 많은 이제 무기 제공도 받고 훈련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좀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전면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평가신 거네요. 네.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이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지금 네. 뭐 일부 러시아 헬기라든가 일부를 격추시켰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키예프 함락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냐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 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대규모 병력을 보낼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상황이 좀 어디까지 확전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최소한 동부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는 거의 러시아군이 장악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서부 폴란드나든가 이 루마니아 쪽으로 가는 쪽은 지형상 그게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물론 다 평원이지만 그쪽이 좀 이렇게 산맥이 좀 있고요. 옛날 2차 대전 할 때도 거기서 이제 그 나치에 대한 저항 운동을 했었던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또 굉장히 그 친서방적인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라서 그쪽까지 장악하기에는 러시아군이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닐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좀 해보는데요. 예. 뭐 어쨌든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정도의 그런 그 저항을 할지 그거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전복을 시켜서 친러 인사를 올린다 하는 과정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이 혹여 이번 사태가 네. 제 3차 대전까지 전개가 되진 네. 않을까 그런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가능성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러시아하고 군사 충돌을 할 용의는 없다라고 밝혀서 예.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주변의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까지 침공을 하는 상황이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자제를 하면서 자체 미군을 지금 전에 한 3,000명 보냈는데 또 추가로 한 7,000명을 독일에 보내고 또 폴란드에도 한 3,000명 전에 보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난민 발생에도 대비하고 뭐 이런 걸 보아서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하지 않으려는 미측의 의사도 있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죠. 그 부분까지 확전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점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 지금 이곳에 네.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나 원전 피해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이제 체르노빌 원전 지역은요. 이제 본래 이제 예. 그 1986년에 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할 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이제 오염이 핵 방사능 오염이 아직도 좀 잘 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이 원조 자금을 주어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폐쇄 완전히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예. 하려고 진행을 쭉 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그걸 장악했다는 거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전 그 방사성 물질이 계속 거기에 지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도 있고, 혹여라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핵 물질이 잔여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더티밤 형식의 그런 걸 이제 활용할 우려를 이제 제거해 버리는, 사전에 차단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인접국으로 좀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접한 나라에서 이 수용할 대비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규모가 좀 많이 커지게 되면 대응 문제도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큰 유럽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 4천만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거기서 지금 벌써 뭐 수십만이 지금 그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쪽으로 이동을 했고, 또 폴란드는 또 자기들 정부가 그러네요. 150만 정도 이미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와 있어서 뭐 100만 정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인도적인 그런 문제 발생, 이게 이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유럽 지역과 미국에서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예.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이제 지원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 시점에서 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야 할 텐데 상황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발적으로 남아 계시는 분이 한 60여 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 김영태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와 공관원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다 그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연락책을 취하고 있고, 또 이제 상황이 어려우면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도 군용기 투입까지 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이런 연락을 잘 해서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치안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 출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첫째는 아무래도 대사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네. 현재 미국 그리고 EU 또 제재 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 동참을 시사를 했는데 이걸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동참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관련국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나라하고 외교부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또 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마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러 수출 통제,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아마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 수출 통제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MTCR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출 통제니까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군용으로 쓰이는 것들을 막는다든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고업 툴을 잘 보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런 통신 장비와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넘어갈 때 미국에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인허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력을 해서 통제도 하면서 또 필요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할 텐데, 우선 제재에 이제 방점을 찍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